아, 강명도 교수님이 뭐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동영상. 아, 그 제가 전번에 말씀드려서 그 찾다 못 찾았던 거 하도 많아서 자료가 네. 그 이제 핸드폰에 그때 제가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저기 이제 한번 저기 보시겠어요? 2만 명 되는 교회인데 네. 미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고 네. 저기 아주 그 애틀란타에서는 가장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네. 비서실장 대리 역할했던 분도 요거는 이제 교회입니다. 통역하시는 거고. 예, 아 통역 잘합니다. 아 제가 용어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북한 방문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In North Korea, you can't go or visit freely, even if you want to go somewhere. It is a nation that has no churches. It is a nation where there's no freedom. You should go with me. If you cannot go with me, please support us with your sincere prayer and help. 오늘 이곳에서 관찰하시는 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I give all glory to God for letting me share my testimony here again. I love you,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love you. I love Jesus. 아, 이 관중가 안 나오는 거야? 나오죠. 나와요? 예, 관중이 얼마나 모였나 한번. 엄청나게 기립박수 하고 아이고, 엄청나네요. 어우, 기립박수 하네. 어유, 엄청나네. 이야, 미국 분들이 엄청나고 여기서 강연을 하고 오셨는데요. 기립박수를 받으셨습니다. 아유. 조제 우리 방송에 그 전번에 제목을 달한 그 이제 그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한반도 전쟁이 임박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뭐 진짜 전쟁이 뭐 이렇게 조용하냐?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한 거거든. 조용할 때, 그죠? 근데 전쟁 임박했다니까 무슨 전면전에서 유교처럼 막 진격하는 줄 요즘 알았는데 전쟁은 그거는 국지전입니다. 그렇죠, 네. 국지전이죠.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 하는 건데 제가 전쟁 임박했다는 것은 지금 국지전도 감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공격할 때 이제 이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저기 이란.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미국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아니고 네. 이제 이란을 공격할 때 여기가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의 해병대를 차출해 가면 전력 공백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은 이제 올 거다. 근데 네. 어제 제가 저 미국에 계시는 분한테서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네. 하나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 줄 뭐라면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 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이란의 대항전 메시지를 발표한 겁니다. 알쿠두스라는 사령관이 지금 우리는 이라크에 와 있다. 우리 알쿠두스의 지휘관들이 다 이라크에 와 있다. 그 엘리트 부대의 그 지휘관인데 그 엘리트 지휘관들이 이라크에 지금 와 있다고 너희 중심부에 지금 와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결사 항전할 건데 항전을 4가지로 했습니다. 4가지로. 이제 첫 번째는 그 미국과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고 세계 경제를 이제 암흑으로만 이제 조화시킬 수 있는 그 가장 큰 통로거든요. 그 이제 유조선 전번에도 한번 공격당했지 않습니까? 유조선이 지나다니는 수에즈운하라든가 그 이란하고 그렇죠.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유조선을 공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발표했어요. 알쿠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겠다. 그 동맹국의 첫 번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 그걸 또 4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시리아에서 무인 항공기로 직접 그 미사일을 달아서 공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고요. 이란에서 한다는 말은 시리아를 통한 무인 항공기 공격, 이라크에서 미사일 공격, 그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4번째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주 있지 않습니까? 그 하마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겠다.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 그러니까 이걸 왜 발표하냐면 미국이 공격하면 자기네가 가만히 있고 당하지 않고 자기 동맹국들과 자기를 지지하는 모든 테러 국가들 총동원해 가지고 결사항전한다는 걸 결사항전.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결사항전인데 어떤 결사항전이냐? 자살폭탄 테러입니다. 이거 힘듭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이란의 아주 엘리트 부대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지금 임박했다는 그걸 동영상으로 다 하고 지금 얼마나 군사력 미군의
움직임, 그다음에 거기 집결시키고 있는 무력에 대한 걸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거기다 대고 이제 성전을 선포한 건데 그만큼 임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평온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계속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냐면 외세와 손잡을 거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과 손잡을 거냐, 이걸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양자택일하라. 예, 양자택일하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압박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너희 미국에 설 거냐 우리에 설 거냐입니다. 무슨 개성공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열라는 건 자기네 편에 서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단독적으로 그 미국 편에 서서 그 지금 이 개성공단과 지금 금강산 미국 눈치 보면서 안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선 넘어섰어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미국이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걸 잘못했다간 국가 전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벽, 경제 절벽 이거 완전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이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설 것인지 그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만들어낸 게 현 정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양자택일을 하게 만든 게 처음부터 이 정부가 그런 건 아니거든.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올라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한 것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압박을 더 강화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아주 압박을 하고 동참을 하고 해놨다가 올림픽을 통해서 이게 동계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이까지 보내고 대고 500명이 오고 예술단 오니까 감성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대하고 그냥 그 이제 뭐랄까요 환상적으로 평화에 대한 환상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휘말려 가지고 이제 뭐 세 번을 세 번을 김정일이 만나고 김정은이를 만나고 9.19 이제 공동성명 할 때 아주 그 대규모로 이제 뭐죠 이제 환영 인파하고 20만 그 군중 그거 처음 있는 아닌가 20만 군중 앞에 연설하니까 막 감성에 빠져버렸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뭐 우리는 다시는 과거는 역사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를 앞으로 전진하겠다.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은 이미 사라졌다. 그때 제가 뻥을 너무 쳐놨구나 그냥. 아니 뻥을 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되돌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되돌아가는 건 우리가 되돌릴 수 있거나 되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잘 돼 가다가도 딱 핵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핵 문제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북한에 아무리 우리가 잘 관계를 가지려고 하던 이 핵 문제는 우리 손이 떠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풀어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인해주고 말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라 괜찮아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했던 게 모든 것이 핵이 풀리지 않으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완전 폐기할 의향을 김정은이가 진짜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핵으로 돌아와 가지고 원점이 될 것이다. 그럼 역사가 지금 뒤돌아갔다 또 다시 뒤로 가는 제로점으로 온다는 게 지금 제로점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우리한테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처럼 이란에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국지전을 벌인다든지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도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사분계선상에서 도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할 겨를이 안 돼요. 이란이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만약에 국지전으로 제가 서울이 위험하다고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기습 공격 당하면 서울 당한다. 몇 시간 내에 당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기습 공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국지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습 공격을 한다는 거죠. 국지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울지 연수 우리 지금 울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옛날 울지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미군과 같이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빼버리고 그냥 민방위 훈련 비슷하게 지금 섞어놔가지고 북한 자극시켜 북한에 대한 너무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눈치 본다고 북한이 그래 고맙다고 할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현 정부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그 싱크탱크, 청와대를 비롯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싱크탱크들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야, 아니 저 이란이 미국에다도 송전을 선포하는데 아이 그럼. 아니 우리는 북한에다 대고 우리 니네가 우리 요만한 거라도 도발하면 아주 그냥 원천 박살 내겠다 이렇게 해야죠. 못하죠. 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뭐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지금 절절절절 아니 내고 이미 있으니까. 세 번을 만나면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을 만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어떤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단둘이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단둘이도 그렇고 고위층 회담도 그렇고 또 자기네끼리 친하니까 이제 뭐 웃으면서 친할 땐 좋죠. 그럴 땐 뭐 다 정말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친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김정은 쪽에서 보면 이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만 손잡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네 쪽에서 보일 때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거는 너희 정부 결심으로 한 거 아니냐. 미국의 승인받고 한 거 아니지 않냐. 핵 실험 3번, 4번 했을 때까지도 이게 개성공단 문 안 닫았거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문을 닫았는데 이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그렇게 되고 6차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너희 정부가 풀면 된다. 박근혜가 막은 걸. 박근혜 전 정권 때 막은 거를 너희 정부가 왜 안 풀어주냐. 이거라도 못 풀면서 무슨 민족끼리 운운하고 무슨 평화를 운운하고 뒤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냐. 그런 조그마한 것도 못하는 게 과연 너희 그 독립국가 뭐 주권국가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저기서 지금 역공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너희 주권국가 맞냐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그러네. 네, 그렇죠. 지금 너 도대체 너희 정부는 너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까 강명도 교수 얘기가 좀 섬찟한 게 친할 때 뭔 소리 다 했는데 이게 틀어지면은 야 니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 지금 그때 약속해놓은 거 어떻게 됐어 하고 우리가 모르는 걸 뻥!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그 싱가포르에서 인태희 실장하고 만났던 거 노동신문을 그 이야기한 것까지 그냥 싹 다 공개. 그러니까 20억 달러 뭐 다 주겠다고 했다느니 뭐 굉장했잖아요. 그런 전경에 빠졌잖아요. 이거 비밀리에 하던 거를 저기는 비밀리에가 어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저 나라에. 저긴 믿을 집단이 아니야. 내가 항상 말해. 절대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절대 조심하지 않으면 꼬투리 잡히면 아니 그 대통령이 특사하고 김정은의 특사가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이건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뭐 전화한 거 가지고 지금 난리하고 있는데 이건 도하거든 이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얼마나 곤경에 빠졌습니까? 그 전에 뭐 우린 뭐 싱가포르에 가서 만난 적도 없다고 계속 하다가 아주 그냥 뭐 박살났죠 그때. 뭐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했는데. 그때는 뭐 가까울 때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정상회담 좀 해가지고 남북 평화 분위기 좀 띄우고 뭐 정상회담 했다는 걸로 한 건 좀 하려고 했댔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자기네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왕창 그냥 거기다 없는 것까지 더 붙여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그냥 곤경에 빠졌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북한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대 정부 그 고위급 대 고위급 또 그 고위층 대 고위층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제가 항상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물론 뭐 어떤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쨌든 지금 북한의 눈치를 넘어보고 있다. 뭐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넘어보고 있다. 제가 한때 그 조명근 장관 때 개성공단 생각나세요? 그 승인 내주지 왜 못하냐? 미국이 막론하고 있어도 우리는 승인 내줘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가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금 요새도 뉴스 나오고 그 JTBC 중앙일보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해외로 뭐 팔고 중국에도 몰래 미수해가지고 지금 중국 쪽으로 보내 거기서 인가공해가지고 지금 수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네가 투자한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승인해주는 건 당연하지. 미국을 설득시켜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들어가야 되는 그때 들어갔어야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또 승인 내주니까 또 이제 안 받아 북한이. 왜냐면 그 빼돌린 게 이제 들통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시간과 때가 다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뭐 김현철 장관이 잘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는 거. 그때 해줘야죠. 제가 그때 그걸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일부 보수를 해서 그거 왜 들어가야 되냐? 우리 기계설비 들어가는데 자네가 쓴 자식 가서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해줘도 안 되고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돌발적으로 상황이 변할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해놓은 정부 역대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좀 김정은이 지금 오히려 비롯한 저 북한 매체들은 지금 우리를 지금 이거 입에 담지 못하게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대통령을 삽살개라고 표현하잖아요. 불고기로 구워 먹는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표현하는 아이고. 그것도 오지랖 넓다는 건 오지랖. 그 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우리는 네. 남북한이 북미 간의 중재자 직접적인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니까 오지랖 떨지 말라는 게 바로 대통령한테 직접 한 이야기랑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자꾸 만나자고 구걸하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뭔가 불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김정은이가 계속 열받으면 야 니네 지난번에 너 얘기한 거 어떻게 됐어 그거 그러고 그냥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 약속하고 이런 거 약속하고 뭐 말로 뭘 줬다 야 그때 줘놓고선 트럼프가 폭로했잖아요. 좀 이거 군비 군사 장비 많이 사줘서 고맙다고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냈다 뭐 준 거라든지 폭로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때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국부 유출, 비밀 유출로 됩니다. 이거 해줄 수 없는 거 이거 해주겠다든지 뭔가 되면 그렇죠. 국부 유출이죠. 무슨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나라 살림을 맡긴 거지 나라가 자기 거 아닙니다. 국민도 그렇죠. 그렇고 너희 당에서 그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가 거기서 추천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5년 동안을 맡긴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 때 안 찍으면 아웃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맡겼는데 그 5년 동안 맡긴 걸 가지고 잘 우리 가정 살림 하듯이 나라 살림 잘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뭐 어때요? 그러나 북한에 너무 많은 그 상황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국민은 뒷전이고 만약에 북한에 뭘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거는 무슨 재판하고 말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그거 비슷한 약속을 김정은이 했다면 북한은 못 믿을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폭로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걸 조심해. 폭로한 적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때 임태희시장하고 싱가포르에서 한 거를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지 않습니까? 권역에 빠졌던 거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게는 신뢰와 믿음이라는 그 네 글자의 단어 자체를 지금까지 뭐 지킨 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번 했다면 한 99%는 다 뒤집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하고 지금 25년 동안 핵 문제도 뭐 핵 절대 만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우리 역량도 없다 만들 생각도 없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고 너 왜 만들었냐 하니까 그 강석주가 그랬잖아요. 너 포기하라 하니까 이제는 너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라 하니까 포기할 것 같으면 만들지도 않았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다 되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육자회담 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입니다. 왜? 북한도 이제 자기네가 핵이 없으면 자기네가 잘못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핵을 껴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이란이 미국을 때리잖아요. 북한은 지금 서지컬 스트라이크 2017년 12월 달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 못하는 원인을 북한은 뭘로 찾고 있냐면 핵무기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을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걸 잘 알고 핵을 관리하든지 이게 진짜 진솔하게 핵은 포기 안 하는 걸 알면 진솔하게 어떻게 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서라도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정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안 한 거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누구도 북한 핵 포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진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쪽도 북한 핵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럼 포기 안 하면 어떡하냐? 단계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너희 체제가 안정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김정은의 말만 믿고 북한 이번에 핵 포기하는 거 사실이다. 진짜 이건 이번에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북한 핵 포기합니다. 이거 미국에다 대고 전 세계에다 대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북한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 자체가 대북 정책에서. 그러니까 이 대북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관성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데 이걸 전번에도 말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냥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뭐가 잘못된지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도 아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이제 그러다 독훈 사건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김정은
근데 지금 돌아설 거라고 본다는 건 큰 오산이에요. 이미 우리 민족끼리 쌓였던 조선신보를 비롯한 모든 지금 언론, 뭐 메아리 매체들이 지금 아주 날선 지금 아주 뭐 소설이 시벌했어요 지금. 사이가 등등해서 한국에 지금 대해서. 한국, 미국 뭐 지금 네. 가리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만 내놓고 볼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봐요. 이거는 중상 국가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 우리 대통령 욕하는 건 뭐 박근혜, 이명박은 건 둘째치고. 볼턴 그 국가안보 보좌 제1류 국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 보좌관한테다 대고 입에 담지만 여기서 막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뭐 그냥 아이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깡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담당자거든요. 그 안보 보좌관하고 북한하고 회담 당사자들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회담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야. 너희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어린 양보 없다. 이제 아예 선언해버렸습니다. 이제. 북한이.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다독이면서 지금 옆으로 제껴놓고 지금 이란 쪽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제 아마 공격이 그렇게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물밑에서 지금 접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언론에서 뭐 물밑에 접촉한다니까 아예 바로 지금 반박 성명 내가지고 우리 만난 적이 없다고 이란에서 이제 담화 발표가 그 성명 대변인 담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주 처음이에요. 지금 조금만 다치면 지금 아주 뭐 아주 이라크하고 저 중동 전쟁,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때다 생각하고 조금 주춤했던 IS, 헤즈볼라, 하마스와 같은 테러 국가들, 이 테러 집단들, 아이고 동맹국들, 우리도 이거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들 공격하겠다고 아까 내가 말한 알쿠두스 사령관이 성명 발표한 겁니다. 이 언론에 아주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빈말이 아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공격한다는 방법까지 지금 말했다고요. 이런 사람들 시리아, 이라크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만반의 공격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건 맞습니다. 지금. 야, 그럴 때 미국이 거기에 집중하고 여기서 뭐 해병대 병력 주한미 뽑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뽑아갈 수밖에 없고 뭐 항공모함 이런데 그쪽으로 다 집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다.